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주식시장은 두 번째 베어마켓 랠리 순항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대로 크리스마스 랠리로 이어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주목되는 거, 에너지 가격 폭락세 지속되는 거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펙 플러스가 대규모로 하루 200만 배럴 이렇게 대규모 감소한 이후에도 유가 하락세 이어져서 WTI가 어제는 82불선에서 거래되었고요. 이 시간에는 특히 가스 가격 폭락세와 관련되는 사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LNG를 싣고 온 그 LNGC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이게 35척 이상이 하역 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스페인 해상 그다음에 지중해 이런 데를 지금 맴돌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한 8척 정도는 아예 그 스페인 카디스 해상에 정박을 해서 장기 대기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보겠습니다. 유럽 가스 대란을 해결하는 그 병목 바틀렉이 어디냐? 그 바틀렉 중에 하나가 바로 유럽의 수입 시설 부족이라는 겁니다. 수입 시설이라는 게 그 수입 터미널과 관련되는 설비 아닙니까? 즉, 그러니까 액화천연가스 LNG를 저장을 했다가 다시 그 기체인 가스로 다시 기화 리가시피케이션 퍼실리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다 공사 중인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틀렉이 선박과 이 제기화 설비를 포함한 이런 수입 터미널 관련인데 특히 그 선박을 싣고 왔는데 바로 그 하역 설비를 이용할 수가 없어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현상입니다. 그래서 LNG 생산의 문제라기보다는 배달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LNGC 선박과 수입 설비 부족, 요 문제가 바로 그 바틀렉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스페인은 6개 수입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기와 슬롯도 6개 정도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그 대기 중인 선박들 한 5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용량이라는 겁니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도 아예 정박하면서 장기간 하역을 대기하는 LNGC가 추가로 수십 척 된다는 겁니다. 더즌스 모어니까 수십 척 더 있다는 겁니다. 영국 해상에도 있다고 하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 바다 위에 떠 있는 LNG가 대략 한 250만 톤 된다고 FLX LNG 매니지먼트의 CEO가 지금 로이터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로이터 보도는 미국의 프리포트 수출 터미널이 지금 가동 중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LNG 수출은 하여튼 엄청나다는 거죠. 9월에만 87척 총 625만 톤 정도를 이제 수출을 했는데 이 중에 한 70%가 지금 유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봤더니 지금 하역도 못하고 바다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이와 관련돼서 이제 생각할 게 있죠. 가스를 좀 많이 사용을 하면은 대기줄이 금방금방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는 가스 사용이 팍팍 늘지 않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유가 뭔가 이렇게 몇 가지를 지금 보도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초점을 보이고 있으니까 산업에서의 그 가스 수요가 줄었다. 이런 점. 그 다음에 평소보다도 스페인 지역이 더 따뜻한 모양입니다. 원래 저쪽은 유럽 남부 지역이니까 따뜻하지만 하여튼 평소보다 더 따뜻해서 예상보다 스페인의 국내 그 가스 소비가 감소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이제 유럽에 겨울이 오니까 난방 수요가 증가할 테니까 그러면 가스값 오를 거다. 여기에 베팅을 해서 비싸게 팔려고 무작정 그냥 배를 빌려갖고 LNG 가득 채워서 무조건 싣고 온 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대기하는 선박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투기적 공급이 가세되었다. 이렇게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말이죠. 만약에 저게 단기간에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저 배들 결국
다른 곳에다가 하역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배 용선료가 얼마나 비쌉니까? 사상 최고치 갱신해서 어제는 벌써 뭐 45만 불 넘었다고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곳에 하역해야 되는데 그 다른 곳이 어디겠습니까? 아시아밖에 더 있겠습니까? 뭐 아프리카 갈 수도 없고 중동 갈 수도 없고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아시아에서도 또 어디겠습니까? 한국하고 일본이겠죠, 뭐 주로. 대만도 있을 테고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격은 이거 내리는 거 아닌가? 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스페인에 6개 그 제기와 퍼실리티, 저 용량이 지금 유럽 최대 규모라는 겁니다. 원래 유럽은 이쪽 분야 투자를 많이 안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저 스페인의 저 6개 저 설비가 유럽 전체 LNG 한 3분의 1 정도 커버한다 그러고, 또 LNG 저장 용량이 한 44%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잘 갖추고 있는데, 지금 이제 스페인의 가스 저장 창고도 어떤 그 기술적 한도까지 지금 다 꽉꽉 채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겨울 가스 대란은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스 값은 더 오를 수 없다는 확실한 근거 아닐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봤더니, 그 시세를 봤더니 어제도 천연가스 선물, 그다음에 유럽 TTF 이 선물 가격이죠, 이거 추가로 거의 폭락 수준입니다. 천연가스 선물은 5.7달러로 마이너스 5% 이상 추가 폭락했고요. TTF도 보시면은 밑으로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거 100유로 밑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그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게, 유럽 TTF 선물 저거 지금 한 3분의 1 토막 이하로 낮추는 방법이 과연 없느냐 이겁니다. 예. 원래 한 그 팬데믹 이전 뭐 2020년 19년 이전 그때 가면은 한 7에서 10유로 유사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TTF 선물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도 엄청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을 낮춰버리면 물가도 잡히고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스 사용도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 예전에 그 카타르 에너지 장관이 인터뷰한 아주 인상 깊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카타르 입장은 이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는 거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거. 가격이 좀 내려가서 더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거 지금 같은 어떤 그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에너지 가격을 팍 낮춰야지 물가도 잡히고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스 사용이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더 주목하는 게 탄소 포집 기술 혁신도 더 가속될 거 아니냐. 예? 지금 탄소 중립 에너지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가스 사용 늘려간다. 가스 사용에 대한 저항 세력을 이제 설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어떤 기술이 바로 탄소 포집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 그 기술 혁신도 가속될 거다, 뭐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러시아 없이도 이제 잘 살게 되는 거죠, 세상은. 자, 그래서 이게 그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TTF 선물 가격 지금의 3분의 1 토막 이하로 팍 낮추는 방법이, 물론 좀 장기적이겠죠.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스가 병목 없이 흐르게 되면 됩니다. 병목 없이 흐르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아직도 그 비싼 가스가 바다 위에서 헤매고 있는 이 현상을 해소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페인에 지금 가스는 남아도 오는 거 아닙니까, 저 지역은. 그래서 스페인에 남는 가스를 프랑스로 파이프로 보내는 방법, 즉 그게 바로 그 미드캣 파이프라인 공사. 요 지금 그 공사 프로젝트 지금 제한 단계인데 본격적으로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속도 높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등이 이번 주에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의 그 피레네 산맥, 지나가는 가스 파이프가 그 사진처럼 현재 2개가 있고요. 오른편 그 지중해 가까운 곳에 새로 미드캣 파이프 하나 더 설치하자,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독일은 뭐 당연히 찬성하는데 프랑스는 아직까지는 반대한다는 것이고요. 그 기사 보시면은 반대하는 막 시비도 하고 그럽니다. 저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저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프랑스 입장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마크롱의 말 입을 빌린다면은 지금 유크레인 전쟁을 핑계로 화석 연료 사용을 증가하는 그런 투자를 허용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것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하여튼 속내는 복잡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는 요 파이프를 통해서 장차 수소를 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부터는 지금과 달리 프랑스가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 미드캡 파이프라인 저 프로젝트 개요를 한번 보면은 예산 한 37억 불 투입해서 총 연장이 한 1250km 정도 되고 연간 한 7.5 빌리언 큐빅미터 정도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 스페인 연간 가스 소비량이 대략 한 5분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된다면 25년부터 저게 가동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예. 스페인으로서는 유럽의 가스 관문 역할, 가스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아마 추진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고 지금 또 다른 어떤 이슈인 노드 스트림 1 폭파 현장 여기를 로봇을 무인 로봇을 바닷속에 투입해서 폭파 현장을 촬영을 해온 동영상이 BBC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캡처한 거 사진 한번 보시면은 거대한 폭발에서 해저 파이프 한 50m 정도 싹 날아갔다는 겁니다. 폭파로 폭파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저 동영상의 법적 성질이 뭐겠습니까? 사보타지 증거라는 것이죠. 증거. 물적 증거죠, 저거. 그래서 뭐 법정에 제출되겠죠. 그래서 누가 왜 이런 짓 했는지는 이제부터 밝혀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누가 왜 이런 짓 했는지, 그래서 어디서 무슨 폭탄을 언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런 거 밝히기 위해서 스웨덴, 덴마크, 독일 이런 데서 미국도 참여하고 이렇게 조사를 한다는데 러시아도 그 조사단에 참여하겠다고 지금 우긴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스웨덴의 답은 no라는 겁니다. no. 러시아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 안보 사항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기서 이걸 뒤집어서 해석하면은 스웨덴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덴마크, 독일, 미국 등과는 서로 협조할 수 있지만 러시아하고는 협조할 수 없다는 거죠. 러시아는 적이니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요약하면은 지금 러시아 에너지는 시장에서 지금 저렇게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저게 시장에서 사라지는 모습이라고 저는 정리가 됩니다. 새로운 에너지 공급망이 이렇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새로운 에너지 공급망이 형성돼 버리면은 러시아 에너지가 시장에 다시 들어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러시아 에너지 산업은 저렇게 망가지는 것이고요. 러시아 경제는 침몰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러시아 국민은 실업자가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러시아 에너지를 대체하는 그 지역의 고용이 증가하게 되겠죠. 가령 스페인에서 프랑스로 가는 그 파이프라인이 가동이 되면은 그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LNGC이고 또 FLNG 이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한국의 조선 소들이 매우 잘한다는 겁니다. 그렇고요. 근데 이렇게 현실로 돌아오면은 이 3분기부터 2분기까지는 수주가 폭발했는데 3분기부터는 수주가 매우 뜸합니다.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중공업뿐만 그런 게 아니고 삼성중공업이 더 심한 것 같고 현대나 대우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수주가 뜸합니다. 4분기에 들어서도 지금 10월이 다 가는데도 아직 제대로 된 수주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이 트레이드 윈즈라든지 이런 보도를 이렇게 보면은 글로벌 에너지 메이저들을 중심으로 신조, 뉴 십 빌딩, 신조 협상은 상당히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기간이 오일 메이저들은 좀 빨리 배를 받기를 원하고 근데 지금 조선사 도컨 거의 다 찾고 이런 것들이 약간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전에 그 엑슨 모빌과 말레이시아의 그 MISC, 거기에 이제 LNGC가 두 척 용선했다는 것이고, 추가로 한 5척까지, 7척까지 지금 그 예정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이게 2척 정도는 지금 임박한 것 같은데, 아직 그 소식은 없고요. 또 에키노르가 LNGC 2척 입찰 공고한 거, 그것도 지금 진행 중인 것 같고, 또 이제 어제 나온 그 뉴스는 그 보시는 것처럼 토탈 에너지가 지금 브라질의 FPSO 그 프로젝트 상당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FPSO가 있다는 것은 거기서 이제 그 원유를 퍼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원유도 퍼올리고 가스도 퍼올리는데, 그래서 원유 운반할 탱크선 이게 한 2025년부터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입찰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뭐 이런 그 보도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한국 조선주들 전체적으로 다 빨리 그러니까 수주가 팍팍 터져야지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의견입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